무더위로 인해 전국의 강과 호수가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양호 상류도 또다시 녹조가 발생했는데요. 비가 내린 후에도 재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홀몸 어르신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세 걱정에 냉방기를 트는 거 고사하고 바깥 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해 외로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연대와 정의당 강원도당 등이 20일 도교육청에 전자칠판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전자칠판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감사 청구 등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신임 속초의료원장에 이혜종 전 연세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속초의료원장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유례없는 무더위에 전국 곳곳에 강과 호수가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젖줄인 소양호 상류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녹조가 발생했는데요. 환경당국이 제거에 나서고 있지만 비가 내리면 재발의 우려도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양호 상류가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탁하게 변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남조류가 과다하게 번식하면서 녹조가 발생한 겁니다. 올해 소양호 상류에서 녹조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달 25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제대교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최초 발생 다음 날 곧바로 제거에 나섰지만 녹조는 여전합니다. 제거 작업이 시작된 지는 한 달이 다 됐지만 계속된 폭염에 녹조가 확산하면서 이곳 양구대교까지 초록색 물로 변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녹조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오히려 하류까지 퍼진 겁니다. 녹조의 원인이 되는 유해 남조류는 수온이 높고 일사량이 강한 날씨에 더 쉽게 번식합니다. 이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라는 게 세균이 온도에 따라서 생겼다 많았다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를 100% 제거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라지지 않는 녹조에 주민들도 걱정입니다. 어획량이 급격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소양호를 찾는 낚시꾼의 발길도 끊겼기 때문입니다. 더 심해질 경우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거나 식수원이 오염될 우려도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녹조가 없을 때는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예년도에 한 200여 명이 따르면 지금 한 10명도 안 되게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서 낚시꾼이 없으니까 또 오는 손님도 찾아오는 손님도 적어지는 거고. 그것도 매운탕집들도 고기들이 많이 안 잡히니까 이 고기에 대한 그 공급 문제도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소양호의 녹조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달 초 남조류 세포수는 밀리리터당 최고 9만 8천 개에 달했지만 최근엔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비가 올 경우인데 이럴 경우 오염원이 유입돼 남조류가 다시 번성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그 주변에 오염원들이 좀 어느 정도 강우에 의해서 초기 강우에 의해서 흡천을 좀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영양염류가 좀 녹조 생성의 좀 주요 원인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 좀 비가 오고 난 이후로는 좀 녹조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양호 상류에 녹조가 발생한 건 1973년 소양강댐 건설 이후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50년 만에 첫 발생이었는데 올해도 녹조가 생기면서 주민들의 근심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코앞이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유난히 더운 올해 여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전기세 걱정에 냉방기를 트는 거 고사하고 바깥 활동 엄두도 못 내 외로움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원인동 마을관리소 마당에서 어르신들이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복지관과 지역 공공기관이 마련한 원도심 주민 편의 공간으로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로 쓰입니다. 노인 일자리 등 야외 활동에 나선 어르신들은 이곳 관리소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에어컨 바람을 쐐니다. 뭐든지 다 지나가면 잊어버린다지만 올해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아주 숨이 콱콱 막혀서 운동도 못 나가.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바깥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원주시 원인동의 한 옥탑방입니다. 76살 김재경 어르신이 홀로 살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한 달째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어르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인근 복지관 직원들이 쌀을 가지고 어르신 집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은 더운 날씨에 바깥 활동은 자제하고 이른 아침 병원만 겨우 오가며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최근 자녀의 성화에 에어컨을 들여놨지만 전기세 걱정에 마음껏 틀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잠깐씩 사용하지 계속 틀진 않습니다. 잠깐씩 틉니다. 참으셨다가? 예. 인근의 또 다른 다세대 주택, 89살 홍화심 어르신 집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벽에 걸린 에어컨은 있어도 무용지물, 낡은 선풍기를 켜도 더위가 식지 않자 열리는 문은 모두 열어놓은 겁니다. 복지관은 어르신 가정에 설치해둔 사물 인터넷 센서 기기에 밤낮 기온이 33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자 가정 방문에 나섰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땀을 닦으며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새 선풍기를 전달합니다. 대기 더울 때는 경로당에 내려가 있다가 저녁에 올라오면은 아주 산골 같아. 얼마나 더운지 말도 못해야죠. 그래가지고 문을 만날 열어놓고 자면 어떤 날은 할머니 문 닫고 주무세요. 막 저 한 대문도 저를 열어놓고요. 있으니까. 절기상 처서가 코앞이지만 한낮 기온이 36도에 이르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위를 참는 것도 모자라 생활비 걱정에 외로움까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교육연대와 정의당 강원도당,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20일 강원도 교육청과 관련한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규탄하고 도교육청에 전자칠판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한 파행적 감사 처분은 도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안겨주고 교육청의 불법 행위를 용인해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도교육청이 전자칠판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감사 청구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감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올해 예산을 반영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임 속초의료원장에 이해종 전 연세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해종 신임 속초의료원장은 연세대 미래캠퍼스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대한병원 경영학회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는데요. 이해종 속초의료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속초의료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까지 3년입니다. 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 눈에 참 많이 띄죠. 관광객도 많지만 부족한 일손을 메꿔주는 근로자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학과 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한국 젊은이들이 선진국을 배우러 해외로 떠나던 시대에서 이제는 한국을 배우러 외국 젊은이들이 국내로 몰려드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한국 대중문화의 힘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K-팝을 필두로 한류 드라마, 그리고 이른바 K-뷰티, K-푸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한국 문화 말입니다. 외국 나가는 기회에 프랑스제 향수, 일본제 화장품을 사던 일은 까마득한 과거의 장면이 되었죠. 지구촌 사람들이 매운 불닭볶음면, 떡볶이, 김밥에 열광하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아 실현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기여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가뜩이나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이때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한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대학들이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고 그들의 국내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맞춤식 취업 박람회의 주기적인 개최, 구인 구직을 연결하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그리고 유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다양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학생들이 우리의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할 소중한 구성원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동해시가 지난 7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운영했던 망상과 추안, 어달 등 6곳의 해수욕장에 76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전년 대비 8.6% 증가한 수치로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로 많은 피서객이 몰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해수욕장을 운영한 결과 인명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충북 제천시 송악면 장곡리에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접한 영월군 한반도면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후탄리, 신천리 주민협의회는 최근 충북 제천시 송악면 자치회와 함께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추진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는데요.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해당 업체가 하루 48톤의 의료 폐기물을 소각하는 처리 시설을 짓겠다며 지난달 25일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영월 쌍용리 주민 2천여 명의 식수원인 쌍용 정수장과 매우 가까워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설치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크다며 원주환경청이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상반기 예산 4,310억 원을 신속 집행해 목표 대비 96.2%를 달성했습니다. 강릉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건설, 건축 등 사회 전반의 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예산을 신속 집행했는데요. 특히 2분기에는 예산 1,610억 원을 조기 집행해 목표 대비 102%를 기록했습니다. 강릉시는 하반기에도 빠른 재정 집행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8.15 경축 2024 양양 국제사이클 대회 및 전국 사이클 대회가 20일 양양 사이클 경기장에서 개막해 4일간 펼쳐집니다. 대한자전거연맹과 한국실업사이클연맹, 강원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스프린트와 독주, 경륜 등 12개 종목이 진행되는데요. 대회에는 국내 64개 팀과 해외 10팀, 장애인 8팀 등 국내외 선수 320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 누구나 양양 사이클 경기장을 방문하면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22일 동안 운영됐던 원주천 르네상스 물놀이장에 모두 15,000여 명의 시민이 찾으면서 성황리에 운영을 마쳤습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물놀이장은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 착공을 기념해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운영됐는데요. 운영 기간 동안 하루 평균 평일에는 600여 명이, 주말에는 900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성군은 20일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조성 사업을 착공해 내년 말까지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 주강명 5호리에 들어서는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1,8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데요. 해당 센터에는 노인문화센터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과 주민자치교육실 등이 배치되며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철원 지역에서 올해 첫 벼베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수확하는 품종은 철원군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육종한 품종인 철기 50인데요. 수확 규모는 46헥타르 375톤으로 추석맞이 햅쌀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